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족은 작년에 있었던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시댁과 거리를 두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잘 지내보자는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거절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강하게 시댁 식구들을 내쳐버렸어요. 아마 우리 가족에게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텐데 평생을 영원히 끊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편과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지 벌써 25년 차가 되어 가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시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열악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젊음으로 인해 분명 시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 부부를 인정해 줄 줄 알았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님이 사는 집안에도 변화가 있었고 아주버님은 시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쉽게 많은 것을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시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무시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시부는 장남인 아주버님이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면서 작은 아들인 우리 남편에게는 조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주버님만을 감싸고 돌았죠. 그러한 차별이 어렸을 적부터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항상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온 불쌍한 남편은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두 발로 뛰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 눈에는 여전히 한참 부족해 보였는지 좋은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남편이 어릴 적 아주어머님과 남편이 개울가에서 놀다가 깊은 물에 빠진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때 아주버님이 남편을 구하려다가 같이 물에 휩쓸렸었고 남편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급류에 휩쓸렸던 아주버님이 뒤늦게 구출되었지만 사경을 헤맬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있었고 겨우 목숨을 건지자 집안의 장남은 아주버님이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뻔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남편을 상당히 안 좋게 보았어요. 어렸을 적의 일이고 한참 지난 과거인데 세월이 흘러도 아직까지 아주버님만 감싸고 도는 시부모의 행동은 잘못된 것 같아서 이 문제로 꽤 오랜 시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상처가 많아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시부모님에게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악재처럼 살아왔지만 시부의 사업도 그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저희의 발전된 모습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에게 아들과 손자들을 안겨주셨지만 저희 부부는 딸과 손녀를 안겨줘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지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저희도 따로 노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 일만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은 안 좋은 마음을 계속 품게 되면 그만큼 증오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려 했지만 상처를 받고 겪은 시간이 많아서인지 시댁 식구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꽤 크게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랜 기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전부 쏟아내게 되었죠. 정말 너무 들떴네요. 이 사람도 어머님 뱃속에서 똑같이 10달 품어 나왔는데 과거에 그런 일을 한 번 있었다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하는 것이 가족으로서 맞는 거예요? 이럴 거면 저희도 이제 그만 찾아오지 않을게요. 더는 연락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듣기론 그때 아주버님이 깊은 물 쪽으로 밀어서 생긴 문제였다면서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이 사람을 구하려다가 생긴 사고였는데 이게 왜 이 사람에게만 다시 있는 것으로 죄를 돌리는 거죠. 어릴 적부터 물을 싫어했다고 말하는데 아주버님이 강제적으로 밀어 넣었다면서요. 모든 원인 제공은 아주버님이 했는데 이 사람한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제라도 이 사람 그만 차별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서로를 챙기며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얼굴만 보면 상처를 받는 말만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로의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너희들이 뭘 얼마나 했다고 연을 끊겠다고 말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과거입니다. 우리 큰 아들이 죽을 뻔한 사실도 있고 그놈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워낙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내 배 아픈 고민은 나만의 문제이며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했다. 손가락 하나를 깨물었을 때도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있을 수 있기에 동서도 이제 그만 좀 해주길 바랬다. 얼굴을 볼 때마다 불만을 가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서방이 잘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불만을 가져올 이유거나 차별을 한다는 것이 더 나쁜 게 아닐까 생각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이론을 들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얼굴을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럴 바에 영원히 끊는 건 어떠냐고 생각했다. 지내기 좋지 않겠죠? 어차피 우리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서도 그걸 원하는 건가요? 네, 어차피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면 저희도 이제 그만두려고 해요. 그래도 조금의 기대를 갖고 매번 오지만 결국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으니 더는 안 오는 편이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는 길일 것 같네요. 그럼 이야기가 끝난 것 같으니 제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무튼 성미가 급하고 너희들은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고 보니 우리 손자가 이번에 아쉽게 삼수하고 머리를 식히려 군대에 간다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아쉬운 일이네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번에 군대 다녀오면 너희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고 같이 할아버지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대학을 그만두고 살아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희 아빠랑 할아버지도 대학 안 나왔는데 지금 봐봐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지 않니? 군대도 시간을 그냥 허비하기보다 일찍 다녀오는 게 좋은 거니까 결정이야. 그리고 만나는 여자도 있다며 그 집안도 꽤 잘 잔다 하더라. 군대 다녀오면 바로 날짜를 잡도록 해라. 할미도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전역하자마자 바로 결혼해서 자리를 잡는 게 좋겠다. 너희 할아버지랑 진지하게 의논한 결과이니 한번 확인해봐라. 어머님, 어머나,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집 문서네요. 아니, 이렇게 큰 걸 받아도 되는 거예요? 5억이나 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이번에 군대 다녀오는 것도 빨리 전역하고 그 집안과 결혼 날짜를 잡을 생각에 그런 거였어요. 상대 집안에서도 제 아들이 서둘러 군대 다녀오고 결혼하는 걸 원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신혼집으로 딱 이겼는데요. 34평이면 둘이서 생활하기 딱 좋죠. 당신이 아버님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이런 좋은 일도 생기네요.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형님 아들은 삼수생이고 잘한 것도요. 없는데 5억짜리 아파트 그냥 내어주고 제 딸은 아예 거들떠볼 생각도 안 하시네요. 일부러 저희 보라고 앞에서 꺼낸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나가기 전에 보여주는 건 뭔데요? 제 딸은 이번 수능 한 번에 합격했어요. 대학 입학 날짜까지 합쳤는데 그건 아시죠? 정말 어쩜 이러세요?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해도 손녀딸까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동안 많이 참아왔지만 오늘만큼 상처받았던 적 없었는데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평생 만날 생각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말 있으면 오늘 전부 다 쏟아내 버리세요. 여자가 수능 합격하면 어차피 뭐 되는 거죠? 결혼하면 끼는 고무장갑 같은 인생인데 수능 보면 뭐 해요?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아깝다며 형편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니 그런 건 쓸 생각도 하지 마세요. 돈 좀 있는 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려라. 아무 소용없는 걸 주제로 수능 합격했다고 알려달라는 것도 어처구니 없어요. 엄마야, 이런 이야기나 해봐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삼수생 앞에서 수능 합격해서 축하받아야 한다는 건 내가 좋은 말 나오겠니?
이 집안의 쓰레기 같은 아들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어차피 지금부터가 시간인. 이후로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기대도 안 했지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에 대해 나중에 똑같이 갚겠다고 했으니 한번 두고 보자고 했어요. 사람이 도끼를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테니요. 남편은 이미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딸에게 던진 5,000원을 주워들어 시모의 얼굴을 향해 다시 되돌려 던져버렸어요.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시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얼굴에 5,000원을 던졌다고 화를 내며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제 딸과 나를 현관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시모를 밀친 행동에 매우 화가 났는지요. 남편과의 간극이 커졌었습니다. 특히 그날은 상당한 감정의 폭풍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불화로 가정은 싸움으로 가득 차버리고 난리가 터진 뒤에야 비로소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살기로 약속하고 분노의 감정으로 결별을 했기 때문에 연락도 끊은 채였습니다. 남편은 시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감정 때문에 남편 또한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았던 삼촌의 아들에게는 5억 원 아파트를 주고 수능에서 합격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입학 날짜까지 받은 제 딸에게 고무장갑이나 끼라는 막말을 뱉은 뒤 5,000원을 던져준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좋은 말 한 번 듣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지긋지긋했던 시댁 생활을 청산한 뒤 우리 가족만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처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댁 사람들을 더는 안 봐도 된다는 것은 좋았고 우리 딸에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악연을 끊은 이후에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았고 우리 가족은 전화위복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딸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여 입학하게 되어 입학식 당일 우리 부부는 딸의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축하하려고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눈에 띄게 익숙한 차 한 대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 부부는 급작스럽게 놀라서 뛰어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 부부는 그들을 바로 알아보고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놀랄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오셨나요? 제 딸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온 것 같아요.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물으시자 너랑 지금 뭐 하고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했는데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몰래 찾아갔더니 정말 거기에 걔가 있었더라. 언제부터 그랬어? 임용 엄청 성공했는데 왜 이런 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었던 거야?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할까 봐 그런 거니? 나도 어머님을 따라가 봤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 돈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대? 어쩐지 그동안 무슨 말을 해도 찍소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동생이 얼마 전에 아버님 댁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을 때 동생이랑 서방님이 뭘 잘못 먹었나요? 그래서 여기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제 딸이 잘 나가는 것과 세 번째 당신들과 무슨 상관인가요? 내 딸의 입학식을 망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라 말하는 것은 내게 어림도 없어요. 제가 할준 계산을 했을 때 한 달 평균 내게 줘야 할 돈만 억대인 것 같은데 대학에 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네요. 그냥 지금처럼만 유지해도 먹고 살겠다고. 저번에 내 집에서 고개를 숙일 때 너희들이 잘 나가서 좋았다는데 그리 아쉬울 게 없었어요. 우리 앞에선 그런 척했지만 돈을 써 늘어놓고 있었나요? 언제부터 서해바다 앞에 카페 건물을 짓던 건지요? 하루에 손님 1,000명 이상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너희들 우리 회사랑 계약해라. 요즘 비즈니스가 침체되는데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해결책이 생길 줄 정말 몰랐어. 내 딸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견하지 마.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왔고
딸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당신들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딸 사업에 새어들며 어떤 양심으로 그렇게 행동할 거야? 그래서 입학식에 찾아오면서 무모하게도 이야기를 나누러 온 거야? 김칫국도 적당히 마셔야지. 당신이 그만둘래? 자리 떠나. 내가 작은 존재로 존재하겠다는 게 정말 그래? 내가 이끌어온 사업이 얼마나 힘들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면서 도움을 줄 생각인가? 우리는 같은 업계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어야 해요. 내 딸이 카페에서 왜 뛰어들었느냐고 했을 때 그때 너가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계집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고 말하며 남의 사업을 조롱하는 말은 하지 말라고. 내 딸에게 평생 상처를 주는 언사는 그만 쏟아내라고. 내가 커피 머신과 원주 사업을 통해 성공한 걸 보며 내 딸도 카페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어 했던 것, 그래서 도움을 청했을 때 넌 그냥 내쳐버렸지.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주겠느냐? 나서 온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제 나이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당신들한테 손 벌리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바랄까 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또 애써서 알아내어서 내 딸이 입학식에 나타나 우리 딸 사원을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떠나주세요. 당신들이 가져온 원두와 커피 머신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제 딸이 고등학생 시절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성적도 우수했고 열심히 공부하면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정도의 학업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제 딸은 시부가 나서 요 생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더 이상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커피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지켜봤고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20살이 되자마자 부탁했었지만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어요. 안 도와주면 그만인 줄 알았어요. 굳이 상처되는 말까지 꺼내서 눈물까지 쏟아내게 만들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부부는 제 딸이 원하는 사업을 도와주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무모한 도전이라도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제 딸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남편과 함께 살면서 모아둔 돈과 상당히 많은 대출을 지원받아 20살이 되자마자 제 딸이 원하는 카페를 오픈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그 지역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관광 코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 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절별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 분위기를 만들어갔고 그 결과 한 달 매출은 억대로 상승했습니다. 제 딸이 시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면 커피 머신과 원두와 같은 것들을 받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상처를 주는 말을 전해준 즉각 나서 허락했습니다. 제 딸이 품게 된 도크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것 같아요. 제 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번창하고 있음을 일부러 입으로 알리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며 많은 고객들이 제 딸의 카페를 찾게 되자 시부의 지인 중 한 분이 제 딸의 얼굴을 알고 있던 분이 시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된 시모는 가족들을 데리고 제 딸이 운영하는 카페로 가봤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고 시부의 사업이 다시 번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저하지 않는다. 일으켜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딸의 입학날 찾아와 숟가락을 얹으려 했던 게였네요, 날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조금 늦었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수능을 보게 된 거였고 좀 더 전문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제가 제빙 커피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하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그런 제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조용히 지내기만 하면 시댁 식구들은 모를 줄 알았는데 같은 관련 업종이라서 그런지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제 딸의 카페에 커피 머신과 카페 운영에 관련된 제품을 넣길 원했고 본인들이 들여오는 원자재도 제 딸의 카페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장 돌아가라고 했지만
돈 냄새를 맡은 시댁 식구들은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대학교 앞에서 한참 동안 얼굴을 붉혀 싸우다가 결국 이런 상황을 제 딸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와 형님 내외는 제 딸을 보자마자 급하게 달려가 양손을 잡고 부탁을 시작했어요. 진작에 말을 해야 했어요. 내가 할아버지 사업 체질을 닮아서 카페 운영을 기둥으로 삼아 발전시킬 줄 알았었어요. 그렇게 발전될 줄 알았다면 할미가 법적으로 취지를 주었을 텐데 그동안 모르고 지냈네요. 정말 미안하고요. 그 대신 앞으로 원두와 사업에 필요한 제품들을 싸게 제공해 드릴 테니 같이 손잡자. 아,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 대해 이미 아시는군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였군요. 난 외우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게 오신 이유가 할아버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저를 이용해 맥을 뚫으려는 거죠. 가족이라는 게 참 그렇죠.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는 온갖 막말을 해 상처를 줬는데 그런 행동으로 아빠와 엄마를 눈물을 흘리게 했으니까 전에 한 일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도와달라는 한마디만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작에 알고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요. 이건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 않니? 한마디만 해줬다면 너희를 바라볼 시선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상황을 숨기고 있어서 문제가 커진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원하는 답이 미안하다는 말이라면 그 말을 1000번 해줄게. 앞으로도 항상 너희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테니까 이번만큼은 꼭 너희 할아버지와 손 좀 잡아주면 좋겠다. 가족끼리 사업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을 알지?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날 줄 알아. 내가 왜 이를 악물고 성공하려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 많다고 우리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뭐였는지 알아? 나는 성공해서 당신들을 짓밟아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 내가 앞에서 당신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다고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일한다. 악을 물었지만 나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주었던 상처를 배로 갚아주려면 아직 시작조차 안 했어요. 우리 앞에서 당장 꺼져주세요. 당신들은 도와줄 생각도 없고 망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으려는 당신들은 역겨울 뿐이에요. 내 딸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전부 토해냈어요. 그날은 딸의 입학날이었는데 시댁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야 할 시간을 전부 망쳐버렸고 쌓인 게 많았던 딸은 화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딸이 퍼부어댄 거침없는 말에 묵묵히 참고 있었던 아버지와 형님이 더럽다며 막말을 쏟아냈고 그 후 딸에게 달려들려 하자 남편과 나는 시댁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입학 첫날 난리가 났던 뒤 시댁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카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시댁 사람들도 우리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 이후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우리 집에 또다시 몰려왔습니다. 작년에 비해 몰골이 상당히 나빠져 있었는데 시모가 베트남으로 많이 이사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시부께서 아주버님과 운영하시던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시부께서 직접 커피 머신 기계를 개발하고 공급하시던 중 시부께서 개발한 기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산업 분야의 업체들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폐업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가 개발한 커피 머신 기계에서 제품이 제대로 출하지 않았는지 혹은 제품 제작 시에 신경을 덜 썼는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커피를 추출할 때 뜨거운 물이 나오는 토출구에서 먹으면 안 되는 가루 같은 물질이 나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가 서둘러 수습을 해야 하는데 이미 납품한 물건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알루미늄 가루와 같은 물질이 커피와 섞여 나왔고 그 커피를 마시게 된 손님들의 신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손님은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다른 손님은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시부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었어요. 배업을 지키기 위해 시부가 만든 제품을 운영하는 제 딸의 카페에 선물하고 싶다는데 우리 딸의 사업이 망할 위험이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요?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자 시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어 만약 폐업하게 된다면 다른 지역의 한 카페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선뜻 넘겨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죠. 그때 제 딸은 최근에 더 늘린 카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도와줄 만한 길을 찾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시아버지와 가족의 그 모습에 등을 돌리고는 남편이라 해도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것은 삼수생이었던 형님의 아들은 시부의 사업을 돕기 위해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중요하게 지켜야 했던 부분들을 놓치고 대충 만들어서 사태가 심각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아들은 군대에 갔지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고스란히 함께한 시댁 식구들은 결국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시부가 이동안 이끌어왔던 사업이 순식간에 안 좋은 소문으로 퍼져 결국 폐업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마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약 제 딸이 시댁 식구들의 부탁을 수락하고 커피 머신 사업에 참여했다면 제 딸의 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볼 수도 있었던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칠 뻔했지만 그때 단호하게 행동한 것은 자랑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은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숟가락 한 번 들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져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을 것이고 저희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보람차게 열심히 살아가려 해요. 그런 노력을 통해 그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서연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